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10-2 소통과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 교과서에 제시된 초고의 내용과 이를 고쳐 쓰는 것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초고의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두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교정 기호를 지운 채로 문제를 내거나 또는 선생님이 임의로 다른 부분에 수정을 해서 틀리게 만들어 두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개요에 대해 묻는 문제. 우리는 실제로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숙제로 글을 쓰거나 할 때 개요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져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글이라는 건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쓸지, 어느 정도 분량을 할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글이 좀 뒤죽박죽 엉망으로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건 이런 글쓰기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이 개요에 대한 것은 또 모의고사에서도 몇 년 전에는 아주 많이 나왔었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용일치 문제의 한 유형으로서 이 개요가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랄 게 딱히 어떤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라기보다는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영이와 선생님이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좀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동생이 어리다고 가족 출입을 거부당한 것 때문에, 즉 글쓰기 자신의 경험 때문에 노키즈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죠. 네, 글감을 선정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설득하려는 대상, 즉 누가 읽을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식당에 쓸지 사람들에게 쓸지, 식당에 쓴다면 항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람들에게 쓴다면 노키즈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의견,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을 드러내는 글이 될 겁니다. 뭐 근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은 노키즈존에 뭐랄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키즈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데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 있다 보면은 애기들이 생각보다 얌전해요. 애기들이. 근데 막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애기들이 늘 그렇듯 뛰어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조금 큰 소리로 물어보는 정도? 막 엄마 저거 뭐야? 막 이런 거. 그 정도일 뿐이지 막 뛰어다니거나 와서 막 물건을 건드리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노키즈존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왜냐면 아무래도 좀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노키즈존보다는 애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애 데리고 나가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식당 주인, 뭐 카페 주인이나 식당 주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걸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멀쩡한 애기는, 그러니까 얌전한 애기는 충분히 엄마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고, 시끄러운 애기는
쫓겨나다 보면 느끼겠죠. 아, 내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육적으로도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나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나가요? 저도 돈 냈어요. 막 이렇게 버팅기면 갈등이 생겨서 그게 문제겠죠. 뭐 어쨌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고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민영이는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 민영이는 이 노키즈존으로 인한 어떤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아래를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자, 민영이가 쓰고자 하는 말, 그런 식당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노키즈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리고 싶다. 그 다음, 민영아, 글을 쓸 매체는 생각해 봤니? 라고 했을 때 매체라고 하는 거 자주 언급되는 말이지만 어렵죠. 뭐 모의고사에도 언어와 매체 있잖아. 그죠? 매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바꿔서 말해주면 수단입니다. 글로만 써야 되는 뭐 신문 같은 거, 인쇄매체라 그러죠. 신문 같은 것으로 이제 글을 표현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수단이 글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사진이나 그림, 글, 요 정도. 근데 뭐 영상 자료를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TV에 뭐 이렇게 방송되게 할 수도 있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글, 그림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음성으로 또는 뭐 그렇죠, 음성이죠. 음성 파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것을 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체별로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그 세부적인 매체로서 신문이랑 그 다음에 교지, 학교 신문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신문 같은 경우 이 투고를 하는 개념을 좀 모를까봐 알려주는데, 투고를 한다는 건 그냥 신문사에서 돈 받고 쓰기로 한 글 써다 주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런 글이 신문에 꼭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걸 써서 신문사에 보내면 그 신문사에선 그걸 받아서 뭐 투고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뭐 모든 글을 투고랜다. 미안. 게시. 그쵸? 모든 글을 게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신문사가. 그래서 일단 투고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다는 건 아마도 그 자신의 글이 신문에 확실히 실릴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없다. 잘 쓰는 것도 어렵고, 뭐 잘 썼더라도 학생의 글이고 신문사에서 이제 판단하기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 있어서 자신 없다는 거. 교지는 1년에 한 번 만드나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학교 신문은 학교 안에 벌어진 일들이 중심이니까 주로 이제 그 학교 안의 일, 교육적인 일. 그러니까 나 노키즈존에서 억울한 일 겪었고 노키즈존이 늘어나선 안 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쓰는 건 학교 신문에서 싣기에는 성격이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언론사 누리소통망 서비스, 참 어려운 말 쓰는데 그냥 SNS예요. SNS에다가 쓰면 어때? 라고 해요. 그래서 좋겠네요 라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선생님이 또 알아봐야 할 것들에 주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글감을 모으자. 이건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글감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좀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잘 모아보세요. 우선 문제가 뭐인 것 같니? 라고 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쉽게 말하면 근거로는 뭐가 있을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해야 해. 관련이 있더라도, 주제랑 거리가 멀지 않고 관련이 있더라도 독자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뻔하거나 불필요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자료는 좋은 자료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바람직한 답은 아니에요.
아주 적절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자료는 필요한 양만큼의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읽는데 글의 길이는 적당히 A4 용지로 한두 페이지 정도 돼. 적당히. 근데 사진 자료가 막 한 200개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현실적으로 좋은 글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료는 적절한 수준으로만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보면 이제 이 문자는 뭐냐면 이 민영이가 모르겠는 게 있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문자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모르겠는 거 있을 때 뭐 선생님이 계속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지만 잘 안 달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좀 주변에 편한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모르겠는 건 자꾸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통계 자료도 찾아보고 신문기사도 찾았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데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모았던 여러 글감들 있죠. 뭐 근거일 수도 있겠고 자료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네, 근거나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잘 배치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점, 해결 방안, 실현 효과 이 순서로 제시해야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실현 효과, 문제점, 해결 방안 이 순서로 제시하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좀 어색하겠죠. 뭐의 효과인지도 모르는데 실현 효과가 먼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이상하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수집한 자료의 사용 시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출처를 밝혀야 하겠죠. 표절에 대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교과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아마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사실 막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영상 보면서 그거를 녹화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어딘가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 소소하게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정도.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커진다면 이제 이 영상을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보여준다든지 뭐 유료 사이트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크죠. 저작권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훔쳐가서 돈 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출처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항상 나오고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 드디어 초고로 내려가는데 글쓰기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됐고 초고를 한번 써보자 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선 선생님은 여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얼마 전 어느 도시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였다. 이거 전형적인 글 첫머리 부분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독자가 읽고서 맞아 요즘에 이런데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를 딱 이렇게 하나 제시를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노키즈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를 할 수 있는데 고쳐쓰기는 이렇게 문단 단위일 수도 있고 뭐 문장이나 단어 적게는 의문 하나 차이에 고쳐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이제 좀 보면은
노키즈존은 일정한 나이의 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노키즈존의 개념 또는 노키즈존에 대한 정의가 드러난다. 이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명 포털 사이트의 조사 또 국내 여론기관의 조사를 숫자로 제시를 했네. 이게 근데 아니 퍼센트 2개 제시한 것도 수치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틀리진 않잖아. 확실히 수치가 아예 안 쓰였다 하면 어때요? 그건 틀렸잖아요. 수치가 쓰였어요. 쓰인 거고 막 이제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이나 뭐 언어는 아니겠고 매체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흔하게 나오는데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작은 숫자도 수치로, 특히나 이거는 뭐 퍼센트니까 수치로 제시가 됐으면은 요것도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불필요하게 헷갈리거나 틀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키즈존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 노키즈존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침해.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했지만 아이를 잘 관리하는 부모들은 괜히 이제 그 어떤 침해를 겪게 되는 거죠. 침해를. 물론 아이를 관리하지 못한 부모들은 뭐 사실 남들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누릴 그런 어떤 자격이 좀 부족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편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고, 근데 애들 관리 열심히 잘했고 애들도 얌전하더라도 노키즈존이라서 절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약간 자유의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인데 뭐 예를 들면 맘충 이런 단어 있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엄마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론 먼저 어떤 진상 행동을 하거나 뭐 자기 애기는 깨끗하다는 생각에 막 은가한 기저귀를 막 그냥 테이블에 놓고 가거나 이런 엄마들이 먼저 문제를 만든 건 맞지만 모든 엄마들이 다 일반화돼서 다 그런 사람으로 일반화돼서 맘충 소리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사회적 분위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겠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노키즈존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뭐야? 애들을 무조건 못 오게, 무조건 올 수 있게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느냐. 사실 내가 지금 있는 이 카페에서 애가 떠들었는데 노키즈존이 되더니 애가 안 와.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이죠. 왜냐면 나는 이 카페에서만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음식점도 가고 다른 곳도 갈 텐데 그때마다 노키즈존인 곳은 포기해야 되나, 또는 노키즈존인 곳만 따라다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이 일시적인 어떤 그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부모들은 아이를 잘 교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들을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주의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고,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예스 키즈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봐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아에 대한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가 함께 해나가야 될 것,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뭐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뭐 내가 내 삶을 즐기고 싶어서 안 낳는 경우도 있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아기를 키우기가 너무 좋지 않은 세상이다. 뭐 대표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열심히 같이 벌어서 그거 갚기도 너무 버거워서 아기를 낳기에는 아기를 가지고 낳고 한 두세 살 될 때까지는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한 4, 5년 또는 더 그보다 긴 기간에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인 거지. 그 경력이 단절되면 당장 돈 못 버는 데다가 나중에도 취업 다시 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아기는 일단 사랑해서 낳았는데 뭐랄까 아기를 키우기 위한 그 여건이 안 돼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게 이제 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아이를 기르는 것에는 사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사회의 지금 상황이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은 마무리가 되고요. 글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았죠. 독자와 소통하기 보면 민영아, 글을 쓴다는 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독자의 반응을 봐야 돼 라고 했어. 이 글 어디다 썼었는지 기억나니? 기억을 했다면 집중을 해주는 친구들인 겁니다. SNS, 알파벳 진짜 못 쓴다, 그죠? SNS에다가 이 글을 썼어.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또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어떤 독자들의 반응이 있겠죠. 독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나도 동감해. 왜냐면 뭐 노키즈존은 약간 모든 부모들이 다 막 자기 자녀를 방치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맞춤법 틀린 부분이 있네, 저거는 고쳐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미를 보는 사람도 있고 형태적인 요소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댓글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제시가 된 거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사람은 민영이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해요. 두 명이 나오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지 이것을 정리해 놔야지만 관련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선 6번부터 한번 볼게요. 6번이 어떤 거냐? 6번은 아까 말했던 민영의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독자의 반응도 넣고 그 다음에 따로 출제한 것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기억부터 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아이를 기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보자마자 찬성하는구나. 이게 찬이라고 글자 쓰는 게 조금 글자도 밉고 하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하는 걸로 할게요. 찬성. 그리고 제가 마치 공해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거는 있지.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말리지 않는 부모들, 요 조합, 이 둘이 조합되면은 사실상은 공해나 마찬가지이긴 하죠. 공공에게 해가 되긴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될 요소겠죠. 얘는 찬성을 하면서 이 기억은 자신이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 내가 공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라는 마음의 상처를 언급하고 있고, 니은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소란스러운 아이 때문에 식사하기 어려울 때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민영이의 글에 반대하고 있고, 조용히 식사할 권리가 있잖아 나에게도 라는 자신의 권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출산 장려금보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출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인식, 출산만이 아니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지금은 아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옛날에는 집에서 애 키우는 사람이 막 바쁠 게 뭐 있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다라는 인식이 많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애기들은 시끄럽고 엄마들은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다면 이것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글은 결국 찬성하는 글이에요. 리을부터는 왼쪽으로 쓸게요. 리을은 아이를 기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아이를 방치하는 건 죄예요. 무슨 말이야? 노키즈존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없애야 된다는 민영이의 글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 미음. 식당 주인도 생각해봐라. 애들 뛰어다니면 손님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식당 주인이 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한테 팔 거냐,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는 노키즈존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식당 주인의 권리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미음은 노키즈존을 줄이자라는 그 의견에, 줄이거나 없애자라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식당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찬성 반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답을 보면, 자, 4번 보세요. 민영이의 글에 반대하며, 이건 맞고, 아이가 소란을 피우더라도 아이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틀리죠. 이런 부모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인데, 올바른 말인데,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하면은 이 댓글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을 한번 보면은,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목을 붙여주는 문제가, 이건 유형상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내용일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봐봐, 답이 되는 건 2번이거든. 엄마가 되면 외식을 포기해라. 노키즈존 증가의 문제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노키즈존이 바로 핵심 화제이고, 증가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엄마가 되면 외식을 포기해라 라는 의문형의 그 제목에서, 표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엄마가 뭐 잘못했냐? 엄마는 왜 외식하면 안 돼? 이런 의미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적절하게 어울리는 제목을 딱 읽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번 봐봐. 외식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뭐 여기까지는 밖에서 밥 먹을 때 애기들 얘기. 근데 외식 소비 증가의 원인과 부작용,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가 않죠. 왜? 식당에서 애기들이 뛰댕기는 거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으니까.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몇 번 보냐면 12번. 12번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표현법들이잖아요. 여기 보기에 있는 거. 이러한 표현법들의 상위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줄이 똑바로 안 그어지네. 상위 갈래인 변화, 강조, 비유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변화법과 강조법은 굉장히 헷갈릴걸. 자, 답이 3번인 거 알려드립니다. 3번. 디귿, 리을, 이응이 변화법이래. 그럼 서리법은요, 변화를 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의문문을, 아니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꿨으니까. 왜 써요 이거? 의미를 강조하려고. 그러면 변화를 준 것도 맞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라는 목적도 맞아요. 그러면 디귿은 여기도 갈 수 있나? 아닙니다. 디귿은 이렇게 서리법은 변화법으로 주기로 변화법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강조법 하나만 보면은 대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는 대상을 통해 어떤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는 걸 말해. 그러면 이제 강조법인 게 맞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눈, 하얀색, 하얀 눈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뭐 새까만 매연 그리고 새하얀 눈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여기 대조법인데 새하얀 눈에다가 새까만 매연이라는 것을 더해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얘가 대조가 되고 강조가 되는 거거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변화법과 강조법은 상당히 유사해서 헷갈리기가 쉬워요. 따라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표현법의 의미들 또는 예시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분류하기 위해서, 변화법과 강조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비유법은 뭐 사실 조금 더 쉽죠. 뭐 직유, 은유 이런 것처럼 대부분은 유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의인법만 비유법으로 취급을 하는데도 유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 따로 좀 역시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